귀농의 꿈, 마을의 벽. 1장. 서울역에서 순천행 KTX에 오르는 김규원과 강우승. 60대 초반의 규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60대 중반의 우승은 성경책을 펼친다. 기차는 도시의 회색빛을 뒤로하고 초록의 들판으로 달려간다. 여보, 우리 진짜 농사꾼이 되는 거네요. 규원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딸기 묘목 농장이라니 얼마나 달콤한 일인지 몰라요. 우승이 아내의 손을 잡는다. 순천에 도착한 부부를 맞이하는 것은 박씨다. 60대 중반의 그는 넉넉한 체구에 호탕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온다. 서울에서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박씨가 안내하는 농장 부지는 생각보다 넓다. 여기서 딸기 묘목을 키우시면 되고요. 저희가 관리와 농사는 다 해드릴 테니 투자만 하시면 됩니다. 보조금도 나오고 배당도 정기적으로 드릴게요. 규원은 흙을 만져보며 감탄한다. 땅이 참 좋네요. 여기서 정말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서류는 내일 준비해 드릴 테니 오늘은 숙소에서 쉬세요. 그런데 농장에서 숙소로 가는 좁은 길에서 문제가 생긴다. 맞은편에서 오는 트럭이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린다. 우승이 차를 후진시키려 하자 트럭 운전자가 내려와 소리친다. 아니, 새로운 사람이 길도 모르면서 어떻게 다녀. 죄송합니다. 아직 잘 몰라서. 우승이 고개를 숙이자 주변에서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린다. 도시 사람들이 뭘 안다고. 규원은 남편의 팔을 잡으며 불안감을 느낀다. 다음 날 계약 현장에서 박씨의 말이 미묘하게 달라진다. 아, 그런데 올해는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서 배당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확실히 드릴게요. 우승이 당황한다. 어제 말씀과는 다른데요? 농사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첫 해는 투자 기간이죠. 규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본다. 여기 지분 비율이 처음 설명과 달라요. 아, 그건 관리비 때문에 조정된 거예요.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박씨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인다. 마을 회관에서 만난 어르신 하나가 조용히 규원에게 귀띔한다. 박씨하고 일할 때는 조심해야 해. 말이 자꾸 바뀌거든.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상황. 박씨가 계약서를 챙기며 말한다. 자, 이제 진짜 사업 파트너네요. 근데 아까 말한 배당권은 잊지 말고요. 올해는 정말 적자예요. 규원과 우승은 서로를 바라본다. 꿈같던 새 출발이 벌써 흔들리기 시작한다. 멀리서 들려오는 트럭 소리에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린다. 과연 이곳에서 평온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2장. 농장에 본격적으로 정착한 지 석 달. 규원은 새벽부터 일어나 딸기 묘목을 돌본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 어느 묘목이 물을 원하는지, 언제 영양제를 줘야 하는지 감각으로 안다. 여보, 이 아이들이 정말 예뻐요. 매일 조금씩 자라는 게 보여. 하지만 박씨는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낸다. 올해도 마이너스예요. 전력비며 자재비며. 추가로 50만 원만 더 내주시면 내년에는 확실히 플러스 될 거예요. 우승의 얼굴이 굳는다. 처음 약속과 너무 다르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농장 시설이 자꾸 훼손된다. 하우스 비닐이 찢어지고 급수 파이프가 망가진다.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규원이 따지자 박씨는 시치미를 뗀다. 아, 그거 인부들이 실수로 그랬을 거야. 농사일 하다 보면 그런 일 있어요. 어느 날 아침 규원이 하우스에 가보니 모르는 사람들이 멋대로 들어와 일하고 있다. 여기서 뭘 하시는 거죠? 박 사장한테 들었는데 여기서 작업하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그럼 박 사장한테 확인해 보세요. 박 씨에게 전화하니 퉁명스럽게 대답한다. 아, 배수로 공사 들어간 거야. 미리 말 안 했나? 며칠이면 끝나니까 기다려. 저희 동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동업자 아니야? 농장 관리는 내가 하는 거라고 했잖아. 규원은 밤새 딸기 묘목 관련 책을 읽고 인터넷을 검색한다. 품종 개량, 토양 관리, 병충해 방제. 이제 웬만한 전문가 수준이다. 하지만 자신의 노력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이 답답하다. 여보, 우리 농장 맞아요? 규원이 우승에게 묻는다. 계약서상으로는 공동 경영인데 실제로는 우리는 그냥 돈만 되는 호구 같아요. 우승이 성경을 덮으며 말한다. 참고 견뎌봅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집 앞에서 박씨가 기다리고 있다. 이 관사 말이야. 내 돈으로 지은 거야. 그러니까 집세를 내야 해. 규원이 놀란다. 처음 계약할 때는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상황이 바뀐 거지. 적자가 계속 나니까 어쩔 수 없어. 그날 밤 규원과 우승은
계약서를 다시 펼쳐본다. 작은 글씨로 된 조항들 사이에서 애매한 문구들을 발견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구나. 우승이 한숨을 쉰다. 우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가 우리 전부인걸요. 규원이 창밖의 농장을 바라본다. 자신이 키운 묘목들이 달빛 아래 조용히 자라고 있다. 분명히 길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험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3장. 농장 입구에서 벌어진 언성 높은 말다툼. 박씨가 우승의 가슴팍을 거칠게 밀치자 우승이 뒤로 휘청한다. 아니, 이 양반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해서. 이상한 소리가 뭐예요? 약속 지키라는 게 이상한 소리예요? 약속? 농사가 약속대로 되냐? 자연상대로 하는 일인데. 박 씨의 목소리가 점점 거세진다. 규원이 뛰어나와 남편을 감싼다. 진정하세요. 얘기로 해결해요. 얘기는 무슨. 돈만 대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왜 자꾸 간섭해? 박 씨가 주먹을 들어 올리자 우승이 본능적으로 팔로 막는다. 그러나 60대 중반의 몸이 50대의 박 씨를 당할 리 없다. 우승이 바닥에 넘어지고 박 씨는 계속 발로 찬다. 이 서울 양반이 지방 사람 무시하냐? 여보. 규원이 비명을 지르며 남편을 감싸려 하지만 박 씨가 그녀마저 밀쳐낸다. 당신도 함께 나서지 말고 좀 조용히 해. 규원은 급히 마을 이장집으로 뛰어간다. 도와주세요. 우리 남편이 맡고 있어요. 이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이 뛰어와 박 씨를 말린다. 야야, 이러면 안 되지. 뭔 일이야, 박 씨. 하지만 박 씨는 여전히 흥분해 있다. 이 사람들이 내 사업에 자꾸 간섭하니까 그래. 우승은 바닥에 주저앉아 가슴을 쥐고 거친 숨을 몰아쉰다. 괜찮아요, 여보. 규원이 남편을 부축한다. 우승의 얼굴은 창백하고 손은 떨린다. 집에 가요. 그날 이후 우승의 마음에 어둠이 내려앉는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란다. 여보, 심리 상담 받아보는 게 어때요? 규원의 제안에 우승은 고개를 저을 뿐이다. 며칠 후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난다. 박 씨가 농장에서 묘목을 마음대로 옮기는 것을 보고 우승이 항의했을 때다. 내가 관리한다고 했잖아. 그래도 미리 말해주셔야죠. 뭘 일일이 말해줘? 주인 행세하지 마. 이번에는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사람도 있었다. 박 씨가 우승을 욕설과 함께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됐다. 야, 폰 끄라고. 박 씨가 소리치지만 이미 늦었다. 그날 밤 우승은 규원에게 말한다. 여보, 우리 그만 떠나요. 여기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투자한 돈은 어떻게 해요? 돈보다 우리 건강이 더 중요해요. 며칠 후 우승이 병원에 실려간다. 스트레스성 심장 이상이라는 진단. 병상에 누운 우승이 규원의 손을 꼭 잡는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약해서 이 모양이 됐네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떠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승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진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 규원은 남편의 옆자리가 비어있는 집으로 혼자 돌아가야 한다. 농장의 딸기 묘목들이 빗방울을 맞으며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 4장. 병원 복도를 오가는 규원의 발소리만 공허하게 울린다. 우승은 결국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지만 회복은 더디다. 여보, 정말 농장 정리하고 떠나요. 더 이상 당신을 이런 상황에 놔둘 수 없어요. 떠나면 우리가 투자한 돈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거의 5천만 원인데. 규원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인다. 돈이 뭐 대수라고. 당신 건강이 우선이야. 우승이 아내의 손을 잡는다. 하지만 규원의 마음은 복잡하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돌보던 딸기 묘목들, 자신이 연구하고 배워가며 키워온 농장, 이것들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 조금만 더 버텨보면 안 될까요? 내가 박 씨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남편의 부재 속에서도 농장 일은 계속된다.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전기료며 수도료며 각종 운영비들이 쌓인다. 박 씨는 여전히 올해도 적자라는 말만 반복한다. 언제까지 이런 식이에요? 내년에는 확실히 흑자 될 거야. 어느 날 마을 회관에서 만난 임정원이 규원에게 다가온다. 60대 초반의 그는 과감하면서도 의리 있어 보이는 인상이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만 괜찮아요. 하지만 정원의 관심은 진심이었다. 며칠 후 농장을 찾아와 상황을 살펴보고는 말한다. 이건 완전히 사기예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투자한 돈은? 최소한 손해를 줄일 수는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규원과 정원은 가까워진다. 정원은 농장 일도 도와주고 박 씨와의 갈등 해결을 위해 함께 뛰어다닌다. 저 혼자는 너무 벅찬 일이었는데 정말 고마워요. 혼자 둘 수 없죠. 우리가 함께 해결해봐요. 우승이 퇴원한 후 규원은 조심스럽게 재훈 이야기를 꺼낸다. 당신은 떠나고 싶어하고 나는 농장을 지키고 싶어해. 우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승은 오랫동안 침묵한다. 정말 그게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할 게 뭐예요? 서로 다른 꿈을 꾸게 된 것뿐이에요. 우승이 규원의 어깨를 토닥인다. 행복하게 살아요, 여보. 그런데 우승이 떠난 후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농장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높은 턱이 생겨 차가 다닐 수 없게 된다. 이게 뭐예요? 도로 공사 중이에요. 조금 기다리세요. 하지만 공사는 계속 지연된다. 정원이 상황을 살펴보고는 고개를 젓는다. 이상해요. 원래 공사 계획에는 이런 구간이 없었는데. 규원의 가슴이 불안하게 뛴다. 설마 이것도 의도된 것일까? 멀리서 포크레인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 5장 새벽 5시 규원이 농장으로 가려는데 길이 완전히 막혀 있다. 높이 1m가 넘는 콘크리트 턱이 도로 한복판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 농장에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현장 감독에게 따지지만 대답은 시원하지 않다. 공사 계획이 바뀌었어요. 배수로 설치하느라 어쩔 수 없어요. 처음 계획에는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정원이 함께 와서 도면을 확인해 본다. 이거 분명 불법이에요. 면허 없이 시공하고 있어요. 마을 회관에서 긴급 회의가 열린다. 하지만 면장과 이장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그런 전문적인 일은 잘 몰라요. 공사업체에서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들 동의는 받았나요? 그건 확인해 봐야겠네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임야계간 공사로 산 위에 나무들이 베어지면서 배수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비가 조금만 와도 토사가 하우스 쪽으로 쏟아진다. 이러면 농장이 망가져요. 규원이 절규한다. 어느 날 좁은 길에서 또 다른 충돌이 일어난다. 박 씨의 트럭과 마주친 규원이 비켜달라고 하자 박 씨가 차에서 내린다. 당신이 비켜야지 왜 나더러 비키라고 해? 여기는 공용도로예요. 공용도로? 여기는 내 땅 앞이야.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진다. 박 씨가 규원을 밀치려 하자 정원이 막아선다. 손대지 마세요. 당신은 누구야? 언제부터 여기 참견해? 박 씨와 정원 사이에 긴장이 흐른다. 며칠 후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박 씨에게 벌금 50만 원이 나온다. 그러자 박 씨는 더욱 거세게 반발한다. 고작 50만 원? 내가 얼마나 손해봤는데? 복수심에 불타는 박 씨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된다. 농장 출입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전기와 물 공급도 끊어버린다. 이건 명백한 업무 방해예요. 정원이 신고하지만 처리는 지지부진하다. 민사 문제라서 저희가 직접 개입하기 어려워요. 그런 와중에 한 가지 희망적인 소식이 들린다. 누군가가 박 씨의 불법 행위를 촬영한 영상을 제보했다는 것이다. 이 영상만 있으면 판세를 뒤집을 수 있어요. 정원이 흥분해서 말한다. 영상에는 박 씨가 농장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고 협박하는 장면이 생생히 담겨 있다. 드디어 증거를 잡았네요. 규원의 눈에 희망의 빛이 든다. 하지만 박 씨도 만만치 않다. 이 소식을 듣고는 더욱 극단적인 수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구나. 정원이 규원의 손을 잡는다. 무서워요? 무섭죠. 하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어요. 멀리서 포크레인 소리가 또다시 들려온다. 이번에는 무엇을 부수러 오는 것일까? 6장 마을 회관에서 증언 청취가 시작된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말은 제각각이다. 한 어르신은 박 씨를 두둔한다. 박 씨가 나쁜 사람은 아니야. 동네 행사 때마다 협찬도 하고 나무도 날라다 줬는걸. 하지만 다른 어르신의 증언은 정반대다. 내가 직접 봤어. 박 씨가 그 부부한테 고함 지르고 빚 독촉하는 거 무서워서 말 못했지. 어떤 이의 말이 진실일까? 마을 사람들도 혼란스럽다. 우리는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은데. 한 어르신이 한숨을 쉰다. 왜 이런 일로 마을이 시끄러워져야 하나? 침묵의 공동체에서 진실을 말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다. 면장실에서 만난 면장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하다. 제가 직접 개입하기는 어려운 문제고요. 당사자들끼리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불법 공사는 분명하잖아요. 그런 전문적인 영역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야죠. 이장도 마찬가지다. 저도 잘 모르는 일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에 규원은 답답함을 느낀다. 그날 밤 규원은
그동안 모아둔 서류들을 정리한다. 공문서, 계약서, 판결문, 병원 진단서, 민원 접수 내역, 작은 상자 가득한 서류들이 그동안의 고통을 말해준다. 이 모든 걸 법정에서 밝혀야겠어요. 규원이 결심을 다진다. 정말 끝까지 가시겠어요? 정원이 묻는다. 네, 이제는 제 차례예요. 마을 사람들 중에서도 용기 있게 나서는 이들이 생긴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저도 비슷한 피해를 당했거든요. 젊은 귀농인 하나가 규원을 찾아온다. 함께 싸워요.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침묵한다. 괜히 나섰다가 우리만 손해보는 거 아냐? 박 씨가 마을에서 힘 있는 사람인데 체면과 정 사이에서 흔들리는 마음들. 그런 와중에 예상치 못한 지원군이 나타난다. 몇 년 전 비슷한 일을 겪었던 다른 마을의 피해자들이다. 저희도 도와드릴게요. 혼자 싸우기에는 너무 힘들죠. 연대의 힘이 시작된다. 규원이 서류 가방을 꼭 쥐고 법무법인 문을 연다. 안녕하세요. 상담받고 싶어서 왔어요.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충분히 승산 있는 사건입니다. 오래 걸릴까요? 정의는 느리지만 반드시 실현됩니다. 변호사의 말에 규원은 조금씩 희망을 품는다. 창밖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처럼 언젠가는 맑은 날이 올 것이다. 7장 농장 정리 마지막 날 규원은 빈 하우스를 천천히 걸어다닌다. 자신이 심고 키웠던 딸기 묘목들의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다. 정말 떠나시는 거예요? 마을 어르신 하나가 안타깝게 묻는다. 네, 더 이상 여기서는 버틸 수 없을 것 같아요. 정원이 짐을 차에 싣는다. 후회되지 않아요? 후회요? 조금은 하죠. 하지만 여기서의 시간이 헛되지는 않았어요. 규원이 하우스의 기둥을 쓰다듬는다. 많은 걸 배웠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법정에서의 마지막 변론이 끝났다. 박 씨는 결국 사기와 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잃어버린 시간과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이겼잖아요. 정원이 위로한다. 이긴 게 아니라 진실이 밝혀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의 반응은 복잡하다. 어떤 이는 잘했다며 응원하고 어떤 이는 괜히 일을 크게 만들었다며 씁쓸해한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쩌지? 젊은 귀농인이 걱정한다. 그때는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죠. 면장과 이장이 뒤늦게나마 사과를 한다.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규원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후다. 떠나는 날 아침 규원은 우승의 유품 상자를 연다. 그 안에는 작은 씨앗 봉지 하나가 들어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라고 적힌 우승의 메모와 함께 규원의 눈가에 눈물이 맺힌다. 정말 갈 거예요? 박 씨와 갈등하던 중에도 규원을 도왔던 마을 사람들이 배웅 나온다. 멀지 않은 곳으로 가니까 가끔 놀러와요. 꼭 행복하게 사세요. 인사를 나누며 차에 오른다. 새로운 터전으로 가는 길 규원은 차창으로 펼쳐지는 들판을 바라본다. 어디선가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고 있을 땅들. 여기서 다시 해볼까요? 정원이 묻는다. 네, 이번에는 제대로 해봐요. 도착한 곳은 작은 시골 마을. 빈집 앞에 작은 텃밭에 규원이 무릎을 꿇고 앉는다. 우승이 남겨준 씨앗을 조심스럽게 흙에 묻는다. 잘 자라렴. 물을 주며 속삭인다. 몇 달 후 작은 새싹이 돋아난다. 규원은 매일 아침 새싹을 살펴보며 미소 짓는다. 고통스러웠던 순천에서의 시간들도 이제는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정의는 느리지만 봄은 다시 온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규원에게 농사 조언을 구하러 온다. 딸기 묘목 키우는 법 좀 알려주세요. 병충해는 어떻게 방지하나요? 이제 그녀는 진짜 전문가가 되었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전문가. 저녁 무렵 정원과 함께 텃밭을 바라보는 규원. 후회 없어요? 네, 전혀요. 여기서 새로운 꿈을 키울 거예요. 석양이 새싹들을 따뜻하게 비춘다. 내일은 또 어떤 작은 기적이 기다리고 있을까?